엄마, 왜 항상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하세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휴, 나는 그저 네가 잘 되길 바래서 그러는 거야. 걱정이 돼서 그래. 하지만 제가 결정해야 할 일들이에요.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질게요. 아빠, 왜 제 의견을 무시하시는 거죠? 저도 생각이 있다고요? 내 의견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빠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래. 그렇다고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으시면 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녀들과 이런 대화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부모에게 자식의 무심한 한마디는 때로 깊은 상처가 됩니다. 그 상처는 물리적인 고통보다 더 오래 남고 밤잠을 설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자식에게 이토록 쉽게 상처받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자식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기대 때문일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 마음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을 때의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세대 간 가치관과 소통 방식의 차이가 더욱 커져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감정적 거리감이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 모르겠니? 라고 묻는 부모의 마음과 왜 내 마음은 모르시나요? 라고 반문하는 자식의 마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합니다. 이 벽은 세대 차이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담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지만 자식은 때로 그 관심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부모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을 건네지만 자식은 그것을 간섭으로 받아들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노년층의 우울증 원인 중 상당 부분이 자식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상처라고 합니다. 자식을 키우며 겪는 육체적 고통보다 성인이 된 자식과의 관계에서 오는 정서적 상처가 더 큰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자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러한 감정적 상처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식에게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식을 덜 사랑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체념하고 포기해야 할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 간직하되 그 사랑이 상처로 돌아오지 않도록 마음의 거리를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상처받지 않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7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는 자식과의 관계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혜입니다. 부모로서의 사랑은 그대로 간직한 채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대하지 마세요. 자식에게 상처받지 않는 첫 번째 비결은 역설적이게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품는 가장 큰 기대는 내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으니 그 마음만큼은 자식이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자식들은 부모의 희생을 모두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알 수 없습니다. 부모가 되어보지 않고는 그 깊은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내 마음 알아주길 기대하는 순간 그 기대는 종종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앨리스 밀러는 부모의 사랑은 조건 없이 주어져야 하며 보답을 기대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순수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깊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은 당연히 줄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사랑이 같은 방식으로 돌아오리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왜 자식은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 자체가 상처의 씨앗이 됩니다. 자식이 부모의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마다 실망하고 그 실망이 쌓이면 관계는 더욱 멀어집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희생을 알아주길 바라는 대신 그들이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 자식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라는 태도는 부모의 마음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또한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식의 인생에 대한 간섭을 줄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느끼는 죄책감은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반면 부모가 기대를 내려놓으면 자식은 더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갈 수 있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부모에게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기대가 적을수록 성인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기대가 없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의 인생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부모-자식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자식에게서 효도를 바라기보다 그들이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효도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기대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평화, 자식에게 상처받지 않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남의 자식과 비교하지 마라. 우리 옆집 아들은 명절마다 찾아온다더라. 친구 딸은 부모님 생신에 큰 선물을 해드린대. 이런 말들을 들으면 마음이 편치 않으신가요? 자식에게 상처받지 않는 두 번째 비결은 남의 자식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교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 중 하나입니다. 특히 부모들은 자식의 성장과 성취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며 자신의 양육 방식을 평가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교는 부모 자신에게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남들은 자식들이 이렇게 자라던데 라는 생각은 자신의 자식에 대한 실망감을 키우고 결국 관계의 균열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타인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교는 종종 불공정합니다. 우리는 남의 가정의 좋은 면만 보고 그 이면에 있는 어려움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자식이 효도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그 가정 내의 갈등이나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자녀를 다른 사람과 지속적으로 비교하는 부모들은 불안과 우울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교는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합니다. 특히 SNS가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타인의 완벽해 보이는 가족관계에 더 쉽게 노출되어 비교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각 가정의 사정은 모두 다릅니다. 자식의 성격, 부모와의 관계 역사, 경제적 상황, 직업적 특성 등 수많은 요소가 부모-자식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자식은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부모를 모시지만 정서적 소통이 부족할 수 있고 다른 자식은 경제적으로는 여유롭지 않지만 따뜻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의 가족만의 고유한 관계 패턴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이 표현하는 사랑의 방식이 다른 사람과 다를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전화를 자주 하지 않는 자식이라도 중요한 순간에는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비교하는 습관을 줄이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부모들의 자랑을 들을 때 그렇구나라고 담담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상황과 연결짓지 않는 연습이 도움이 됩니다. 대신 자신의 자식이 보여주는 작은 관심과 사랑에 더 주목하며 감사함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교하면 할수록 부모도 상처받고 자식과의 관계도 멀어집니다. 남의 자식과 비교하지 않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때 비로소 자신의 자식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로받으려 하지 마라.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받는 세 번째 원인은 자식에게서 위로를 기대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연스럽게 자식에게 정서적 의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감정적 위로를 구하는 것은 예상 외의 상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요즘 너무 외롭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대한다. 이웃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경험을 자식에게 토로하는 것은 일시적인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자식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가 보호자 역할에서 벗어나 자식에게 정서적 보살핌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지속적인 감정적 하소연은 성인 자녀들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돕고 싶지만 동시에 자신의 가정과 직장에서의 책임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부담감은 결국 자식이 부모와의 접촉을 줄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엄마가 또 우울한 이야기를 할까봐 전화 받기가 부담스러워요라는 한 상담 사례처럼 부모의 감정적 하소연은 자식이 연락을 회피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신을 멀리한다고 느껴 더 큰 상처를 받게 되고 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로서 감정이 없는 로봇처럼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식에게 감정적 위로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건강한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구 모임, 취미 활동, 봉사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 상담사와 대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식과의 대화에서는 긍정적인 소통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일상의 소소한 기쁨, 자식의 생활에 대한 관심, 감사의 표현 등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내가 지난번에 추천해준 책 읽었어. 정말 좋더라와 같은 긍정적인 피드백은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강화합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일기나 글쓰기를 통해 표현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자식에게 감정적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결국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누는 것이 관계를 지속하는 지혜입니다. 자식에게 위로받으려 하기보다 서로 위로가 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자식의 말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엄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빠, 그건 너무 구식 생각이에요. 이런 자식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식에게 상처받지 않는 네 번째 비결은 자식의 말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식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기보다 자신의 필터를 통해 해석합니다. 특히 부모는 자식에게 평생을 바쳤기 때문에 자식의 비판적인 말 한마디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 말을 하다니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죠.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나 공격으로 해석하는 인지적 오류입니다. 실제로 자식의 말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순간적인 감정 표출일 수 있는데 부모는 이를 자신의 양육 방식이나 인격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많거나 피곤할 때 타인의 말을 더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온 자식이 부모의 질문에 짜증스럽게 대답했다면 그것은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날의 피로가 표출된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 간 소통 방식의 차이도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젊은 세대는 종종 직설적인 표현을 선호하는 반면 기성세대는 이를 무례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식이 그건 아니에요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의견 차이를 표현한 것일 수 있지만 부모는 이를 자신의 권위나 경험을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이런 오해를 줄이려면 감정적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자식의 말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잠시 멈추고 이 말이 정말 나를 공격하는 것일까? 라고 자문해 보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많은 경우 자식의 말은 부모를 향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나 문제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자식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내가 그렇게 말해서 내가 무시당한 느낌이 들었어라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너는 왜 부모를 존중하지 않니? 라고 비난하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이는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식의 말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유연함도 필요합니다. 모든 말이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식의 말에 일일이 마음 다치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이해하는 자세가 부모의 마음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5번째, 간섭하지 마라. 그 직장 그만두지 마라.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아이는 왜 아직 안 낳니? 이런 말들이 단순한 관심과 조언으로 시작했다가 어느새 자식과의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에게 상처받지 않는 5번째 비결은 바로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의 간섭은 대부분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자식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 바탕에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와 달리 이러한 개입은 종종 자식에게 간섭으로 받아들여져 관계에 균열을 가져옵니다. 성인이 된 자식은 자신의 결정에 책임지고 스스로의 삶을 설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지나친 개입은 자식의 자율성과 자존감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간섭이 많을수록 성인 자녀의 스트레스와 불안 수준이 높아지고 부모 마이너스 자녀 관계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결혼, 직업, 자녀 양육과 같은 중요한 생애 결정에 대한 간섭은 더 큰 갈등을 초래합니다. 내가 너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살아봤으니까라는 말은 논리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자식의 경험과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살았던 시대와 현재는 다르며 자식이 직면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도 부모 세대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과거의 경험만으로 현재의 문제를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관심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신뢰와 존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자식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수하더라도 그것이 성장의 일부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적인 방법으로는 조언을 하기 전에 내 의견을 듣고 싶니? 라고 물어보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자식이 조언을 요청했을 때만 의견을 제시하고 그마저도 내 생각은 이렇지만 너의 결정을 존중해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자식의 결정이 부모의 기대와 다르더라도 그것을 비난하거나 실망감을 표현하기보다는 그 선택을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나도 기쁘다라는 메시지는 자식에게 큰 안정감을 줍니다. 때로는 자식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우게 놔두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간섭하지 않는 사랑은 자식의 성장을 지켜보는 인내와 신뢰의 과정입니다. 이것이 자식에게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지혜입니다. 6번째, 자기 삶을 먼저 챙겨라. 엄마는 항상 나만 기다리고 있어. 아빠는 내가 연락 안 하면 외롭대.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아프신가요? 자식에게 상처받지 않는 6번째 비결은 자기 삶을 먼저 챙기는 것입니다. 부모의 삶이 자식에게만 맞춰져 있을 때 기대와 실망의 낙차가 커지고 상처받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많은 부모님들, 특히 은퇴 후에 노년기에 접어든 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자식의 부모로 한정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습관이 노년기까지 이어져 자신의 행복과 만족감을 자식과의 관계에서만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자식에게 부담을 주고 부모 자신에게도 불필요한 상처를 가져옵니다. 이는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되돌아보고 남은 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시기에 자식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것이 심리적 건강에 중요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활동을 유지하는 노년층이 우울증과 고독감을 덜 경험하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유일한 정서적 지지원인 경우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심리적 충격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자기 삶을 챙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자신만의 취미와 관심사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서 모임, 등산 동호회, 봉사활동,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식 외에도 친구, 이웃,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자식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은 오히려 자식에게 부담을 주고 부모 자신도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관계망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얻고 사회적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 건강한 노년기의 핵심입니다. 자신의 건강과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신체적 건강을 관리하고 가능한 한 경제적으로도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자존감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과 목표가 없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행, 취미활동, 봉사, 학습 등 자신이 성취하고 싶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전부가 아니라 부모 스스로도 즐겁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때 자식과의 관계도 더욱 건강해집니다. 자신의 취미, 인간관계, 목표를 만들어 자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의 시작이자 자식에게 상처받지 않는 지혜입니다. 7번째, 정서적 거리를 유지하라.
우리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도 연락 안 해. 딸이 명절에도 오지 않아 서운해. 이런 말들은 자식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지 못할 때 생기는 상처입니다. 자식에게 상처받지 않는 7번째 비결은 정서적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는 매우 특별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형성된 이 관계는 평생 지속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성격과 거리감은 변화해야 합니다. 아이가 성장하여 독립적인 성인이 되면 부모 마이너스 자식 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됩니다. 이때 적절한 정서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이 서로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각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면 문제가 생기지만 적절한 분화가 이루어진 관계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지지하면서도 개인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성인 자녀 관계에서 적절한 정서적 거리를 유지하는 가정이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관계 만족도가 높고 갈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너무 밀착된 관계는 자식에게 부담을 주고 너무 소원한 관계는 외로움과 단절감을 가져옵니다. 정서적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자식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성인이 된 자식은 자신만의 생활 방식, 가치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인정하고 그들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바쁘다는 것을 이해해. 시간 날 때 연락해라는 메시지는 자식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또한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 전화 통화를 기대하기보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연락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만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맞추어 짧은 시간이라도 의미 있는 대화와 교류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소통에서도 정서적 거리를 유지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식의 모든 결정이나 행동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한 발 물러서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내 선택이 옳다고 생각해라고 지지해주되 그 결정에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식이 연락하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보다 부모도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며 적절한 시점에 자연스럽게 소통을 시도하는 능동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식만이 부모의 행복의 원천이 아니라 다양한 관계와 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건강한 정서적 거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는 너무 가깝기만 해도 너무 멀기만 해도 문제가 됩니다. 적절한 심리적 거리감을 유지할 때 서로 부담 없이 건강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식에게 상처받지 않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마지막 비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식에게 상처받지 않고 사는 7가지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대하지 않기, 비교하지 않기, 위로받으려 하지 않기, 개인적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간섭하지 않기, 자기 삶 챙기기, 그리고 정서적 거리 유지하기. 이 모든 지혜의 핵심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도 자존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자식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삶은 결국 자신의 행복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자신의 행복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맡기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로서의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의 한 인간으로서의 자존감과 가치를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부모는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식의 말이나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식에게 과도한 기대나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의 부담이 줄어들고 자연스러운 애정이 흐를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노년기의 행복은 자식과의 관계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다양한 사회적 관계, 의미 있는 활동, 신체적 건강, 정신적 성장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자식만이 유일한 행복의 원천이라고 생각할 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큰 상처와 실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모루아는 행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식이 연락하기만을 기다리며 수동적으로 지내기보다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작은 일상에서 기쁨을 찾는 습관이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또한 자식을 통해 대리만족을 추구하기보다 자신의 삶에 집중할 때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안도감을 느끼고 부담감 없이 더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엄마 아빠가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니 나도 마음이 편해요라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가 아닐까요? 자식에게 상처받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자식을 덜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성숙하고 건강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며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부모 자신을 위해서도 자식을 위해서도 필요한 지혜입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상처받지 않고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며 더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야말로 행복한 노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식과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지름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